요즘 자율주행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테슬라, FSD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테슬라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운전자들을 게임 중독자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요. 끝까지 보시면 이게 왜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닌지 이해하실 거예요. 아이러브9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 같은 영상 계속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배경을 좀 깔아 드릴게요. 테슬라의 FSD, 즉 풀 셀프 드라이빙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법적으로는 SA 레벨 2 시스템입니다. 레벨 2가 뭐냐고요?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고 언제든 즉시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 단계예요. 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더라도 모든 법적 책임은 운전석에 앉은 사람한테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테슬라 FSD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엔드투엔드 신경망, 그러니까 엔드투엔드 뉴럴 네트워크라는 구조예요. 방대한 양의 실제 주행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훈련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시켜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람, 즉 운전자예요. 테슬라 FSD에서 운전자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안전감독자 역할이에요. 차가 뭔가 이상한 판단을 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개입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좀 독특한데요. 데이터 주석 작업자 역할이에요. 운전자가 수동으로 개입하는 순간 그 데이터가 테슬라로 전송돼서 여기서 FSD가 실수했구나 라는 피드백이 AI 학습에 반영돼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잡는 그 순간순간이 전부 훈련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테슬라가 말하는 데이터 플라이휠이에요. 수백만 시간 분량의 주행 데이터, 개입 기록, 엣지 케이스, 음성 메모까지 전부 처리해서 신경망을 계속 개선하는 구조죠. 운전자의 개입이 많을수록 FSD가 어디서 실수하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FSD를 지금처럼 만든 진짜 엔진이에요. 그런데 최근 테슬라가 이 구조에 손을 댔어요. 바로 FSD V14.2 업데이트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아주 조용하게 거의 눈에 안 띄게 메뉴 깊숙한 곳에 하나의 수치가 추가됐어요. 전체 주행거리 중 자율주행 모드로 달린 비율을 정확한 퍼센트로 보여주는 기능이었는데요. 딱 이 숫자 하나가 추가됐을 뿐인데 오너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행동 변화가 나타났어요. 100%를 유지하려는 심리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예요. 사람 심리가 참 재미있죠. 딱히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숫자가 보이는 순간 그걸 지키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테슬라는 이걸 받고 그 다음 업데이트에서 훨씬 공격적으로 이 심리를 활용하기로 했어요. 2026년 봄 업데이트, 즉 FSD V14.3.3 버전이 포함된 스프링 업데이트가 배포되면서 새로운 셀프 드라이빙 앱과 함께 디스턴스 스트리크와 데일리 스트리크라는 두 가지 기능이 공식 도입됐어요. 한국말로 하면 연속거리 기록, 1일 연속 기록 정도가 되겠죠. 이 숫자들이 이제 차량 속도계 바로 아래에 운전 중에 항상 보이는 자리에 딱 떡하니 표시됩니다. 게임에서 스트릭 본 적 있으시죠? 듀오링고 같은 앱에서 며칠 연속으로 공부했는지 보여주는 그 기능이요. 그걸 끊기 싫어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루치 학습 채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테슬라가 정확히 그 심리를 자율주행에 적용한 거예요. 수동 개입 없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연속으로 FSD를 사용했는지 기록하고 그걸 운전자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 문제가 뭔지 이제 얘기해 볼게요. 브레이크를 살짝 밟거나 핸들을 조금만 잡거나 버튼 하나만 눌러도 그 순간 디스턴스 스트리크는 0으로 초기화됩니다. 깔끔하게 가차없이요 수백 마일을 쌓아온 기록이 한 번의 개입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가속 페달을 살짝 밟거나 방향 지시 등을 켜는 건 카운터를 초기화하지 않아요. FSD에게 이쪽으로 가져가는 방식의 입력은 허용되지만 직접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건드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좁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기능을 끌 수 있는 옵션도 경고 문구도 없어요. 테슬라 입장에선 그냥 무해한 참여 유도 도구라고 보는 거겠죠. 심리학적으로 이게 뭘 하는 건지 생각해 보면 수동 개입에 심리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예요. FSD가 뭔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느낀다. 근데 지금 487마일짜리 스트릭이 걸려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FSD가 알아서 고치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테슬라 FSD가 통계적으로 평균적인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테슬라는 자사 안전 보고서에서 FSD 사용 시 사고율이 일반 주행보다 낮다는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전히 엣지 케이스, 그러니까 시스템이 처리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존재해요. 불규칙한 경로 계획, 잘못된 차선 변경, 틀린 고속도로 출구 진입, 정지 신호나 그림자 앞에서의 과도한 급브레이크 같은 문제들이 아직 많은 오너들한테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가 운영하는 로보택시도 완전 무인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원격 지원 인력이 따로 있어요. 그 지역은 추가 훈련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고 철저하게 테스트된 곳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미국 전역은 아직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 맥락에서 최근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 하나를 보면 FSD V14.3.3 버전, 즉 최신 빌드를 실행 중이던 사이버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잘못된 경로를 따라 트럭 탈출 경사로, 즉 런어웨이 트럭 램프로 진입한 일이 있어요. 고속 주행 중이에요. 다행히 운전자가 개입했지만 아찔한 상황이었죠. 이게 그냥 내비게이션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경사로가 고속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모델 Y가 대륙 횡단 FSD 여행을 진행하던 중 차가 완파될 뻔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 두 가지 영상 모두 실제로 공개된 영상들이에요. 정상적인 SA 레벨 2 감독 환경이었다면 운전자는 FSD가 오류를 보이는 순간 즉각 개입했을 거예요.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본인과 차량, 그리고 주변 차들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근데 디스턴스 스트릭은 이 판단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몇백 마일이나 쌓인 기록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운전자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위험한 관망 자세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FSD가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고쳐주길 바라면서요. 이게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안전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앞서 설명한 테슬라의 데이터 플라이휠 기억하시죠? 운전자가 FSD의 행동이 불법적이거나 불편하거나 잘못됐거나 위험하다고 느껴서 수동으로 개입할 때 그 데이터가 테슬라로 전송돼요. 그게 FSD의 운영 한계와 엣지 케이스를 찾아내는 지도 역할을 해요. 그리고 테슬라 AI 팀이 다음 버전에서 정확히 뭘 개선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핵심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운전자가 스트릭을 지키기 위해 불편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개입을 참으면 그 고품질 피드백 데이터가 테슬라로 가지 않아요. 사실상 FSD를 역훈련시키는 셈이에요. 테슬라 AI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FSD가 틀렸던 순간들의 기록을 오너들이 스스로 차단하는 구조를 테슬라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수동 개입에 공개적인 초기화라는 심리적 페널티를 붙여놓은 결과 테슬라는 자신의 AI팀이 가장 의존하는 바로 그 행동을 억제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인지 느껴지시나요? FSD는 정말 인상적인 소프트웨어예요. 그 발전 속도나 완성도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FSD는 여전히 엄연히 감독이 필요한 레벨 2 시스템이에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오스틴으로 제한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나머지 지역은 아직 그 수준이 아니고 운전자는 자신의 행동에 법적으로 완전히 책임을 져야 해요. 수천 파운드짜리 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 도박판에 올려놓는 건 아무리 고득점 기록이 걸려있다 해도 안전하지 않아요. 심리적 압박이 안전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순간, 그건 게임이 아니라 실제 도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아이러브 9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기술의 뒤편에 있는 이야기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진짜 논점들을 계속 짚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